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콜의 고락봉입니다. 네, 오늘은 이마젠 AI를 실전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살짝 기본적인 개념이 없으면은 실제 사용하기에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면은 이마젠 AI를 훨씬 더 잘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여기서 이마젠 AI의 가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당 70원의 가격을 받는 종량제 요금제가 있고, 그 다음에 10만 장 이상, 1년에 10만 장 이상 사용하는 사람들이 쓸 수가 있는 엔터프라이즈용이 따로 있습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종량제를 쓰는데 이 요금은 한 달에 최소 9,900원이에요. 그런데 이번 달에 요금을 조금 덜 사용했다. 거기에 대한 횟수, 그러니까는 그 횟수는 다음 달로 2월이 됩니다. 2월이 되기 때문에 다음 달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하더라도 괜찮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굉장히 저렴한 요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가지고 500장, 1000장 이렇게 촬영하는데 그거를 전부 다 이걸 다 보정을 하지 않잖아요. 그 중에서 그 셀렉한 사진, 보통 보면은 1000장 정도 촬영했을 때 한 100장 정도 되고, 뭐 500장 정도 촬영했다 이러면 한 50장 정도 된다고, 10% 정도 된다고 봤을 때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 거기에 더불어서 추가적인 AI 도구 자르기 같은 경우에는 15원, 그 다음에 뭐 직선화 15원,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사용을 하더라도 크게 가격으로는 부담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 가지고 회원 가입을 하시면은 1,500회의 무료 편집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한번 내가 맛보기로 사용을 해보거나 이게 정말 괜찮은 건지 여러분들이 직접 테스트하기에는 충분한 양이다. 자, 그러면은 이마젠 AI를 본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라이트룸 클래식을 열어 가지고 내가 찍은 사진을 가져와야 됩니다. 여기 이 라이트룸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라이트룸을 사용하는 것과 똑같이 사용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촬영한 거지만은 촬영했다고 치고 이렇게 사진이 쭉 있습니다. 일단 라이트룸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라이트룸에서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오죠. 918장, 920장 정도 되는 사진인데, 그러면은 요 사진을 가지고 온 요 카탈로그가 있죠. 네, 그러면은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마젠을 여시고 보시면은 왼쪽에 이제 큰 메뉴가 있죠. 홈페이지, AI 프로필 프로젝트, 프로필 상점이라고 있는데, 홈페이지는 말 그대로 대문 페이지를 말하는 거고, AI 프로필 같은 경우에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프로필들, 내가 만들어 놓은 그 AI 도구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라는 말은 내가 실제로 하는 작업, 지금 뭘 하는 작업인지, 어떤 작업이 있었는지 이런 것을 관해서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프로필 상점은 유료로 구매할 수가 있는 프로필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신다 이러면은 이런 프로필을 구입을 하시는 것도 프로페셔널한 그런 작업을 하실 경우에 상당히 이익이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쭉 둘러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아까 불러왔던 그 918장의 사진이 있죠. 그것들을 일단 선택부터, 셀렉 작업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프로젝트를 누르시고 요 위에 보시면은 새 프로젝트 만들기라고 있죠. 요때 이제 컬링이라는 말은 이제 선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AI 등급 설정으로 사진을 쉽게 선별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하겠다, 편집을 할 거면은 편집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우선 컬링부터 먼저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처음이신가요? 이러면은 튜토리얼 이제 한번 보시면 되고, 처음 아니시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때 내 라이트룸 카탈로그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저는 라이트룸 카탈로그를 이용해서 이제 찾을 건데, 아까 918장을 가지고 온 카탈로그를 찾아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대로 제가 이제 여기 카탈로그를 여기다가 만들어 놨죠. 여기 이제 C1이라는 이제 그 카탈로그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여기 918장으로 딱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제 준비는 거의 다 끝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클링을 그냥 바로 진행을 해도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정하기 위해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클링 환경 설정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하면은 요렇게 이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도 했는데 요번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떻게 하는지 처음부터 해가지고 AI를 이용한 편집까지 쭉 갈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앞으로 넘어가기를 해가지고 뒷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가장 좋은 사진이 3개고, 그 다음에 이제 키퍼를 대체할 수 있는 그룹 내 사진,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룹 내 사진이 별 하나, 그 다음에 스탠드 얼론, 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한 그룹이 없는 사진, 그룹이 없는데 내 확인이 필요하다, 그런 사진은 별 2개로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세하게 보시면은 별 3개짜리랑 하나짜리랑 비슷한 그룹이죠. 요게 이제 가장 좋지만은 얘네들도 비슷한 애들이 있다. 그다음 별 2개짜리는 이제 거기 그룹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은 괜찮아, 이거를 쓸 건지 말 건지 직접 판단해봐라, 요런 거는 별 2개를 준다, 요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흐릿하거나 뭐 실수로 촬영했거나 노출이 부적절한 사진,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별을 안 주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별 없는 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룹화 기준이 있죠. 이 별을 갖다 별 3개와 거기에 따른 이 그룹들, 별 1개짜리 있는 이 그룹들을 어떻게 할 거냐. 기본값이 저는 유사함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유사한 거죠. 이런 것들만 이제 유사한 걸로 묶이고, 그냥 유사함은 이런 그룹들 요렇게만 묶이고, 덜 유사함 이런 것들은 얘네들만 이제 뒤에 있는 배경이나 구도가 상당히 다른데도 이제 그룹으로 묶인다. 그러니까는 한 요 정도 유사함 이게 권장값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보내기 형식은 이제 라이트룸 카탈로그를 이용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다음을 눌러주기만 하면은 됩니다. 프로젝트의 이름 저장인데 포토라고 되어 있죠. 저는 포토 1번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사진의 유형을 선택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저는 풍경 사진이 자연이 많죠. 그래서 풍경 자연을 선택을 하고, 클릭 결과를 어떻게 검토하고 싶냐, 이러면서 원본 사진을 가지고 검토하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원본 사진을 선택을 해서 업로드를 클릭을 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패키지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은 프로젝트가 업로드 됩니다. 이런 이제 말이 나오는데, 이런 말은 AI가 이제 클릭 선택 작업을 다 한 다음에 나한테 이제 다시 보내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포토 1이라고 아까 지칭했던 이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이 보이죠. 네, 이렇게 업로드가 완료가 되면은 이렇게 포토 1이라는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클릭이 완료가 되면은 클릭 검토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클릭 결과를 검토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고 쭉 나옵니다. 여기 확인을 눌러서 보면은 여기 안에서 이 이마젠 안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사진이 선택되었는지 쭉 나와요. 여기서 이제 바로 뭐 별점을 추가하거나 아니면은 여기 그룹들을 보고 이제 다른 사진들을 뭐 대체를 할 건지 이렇게 선택을 해도 되는데, 요거를 라이트룸에 가져가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라이트룸에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러면은 위에 보시면은 197개의 사진 등급 내보내기라고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하면은 내보내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라이트룸 카탈로그로 내보낼 건지 뭐 XMP 파일로 내보낼 건지 이런 게 나오는데, 라이트룸 카탈로그를 선택하고 C1 라이트룸 카탈로그라고 되어 있죠. 요걸로 이제 내보내기를 하면은 라이트룸에서 열기라고 뜹니다. 라이트룸에서 열기를 클릭을 하면은 라이트룸에서 이제 클릭이 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별점이 매겨진 사진들이 쭉 나와요. 쭉 나오기 때문에 이제 특성에서 별 1개 이상 사진이 197개로 되어 있죠. 이렇게 자동으로 클릭이 되어 있고, 가장 베스트 샷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들만 이렇게 쭉 뽑아가지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략 1000장 정도 되는 사진을 수동으로 내가 이제 클릭을 한다, 그러니까 선택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 드는 시간과 노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죠. 그렇지만은 1차로 이렇게 이마젠에서 선택 작업을 해주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내가 원하면은 이게 별 3개가 아니라, 이거는 이 사진이 별 3개가 아니라 나는 별 1개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별 1개로 내가 수동으로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작업량이 거의 뭐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스타일대로 보정하는 걸 해보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 가장 먼저 사용해 볼 수가 있는 게 한 장으로 프로필을 만들어 갖고 사용해 보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정확하게 작동을 하려면은 약 3,000장 정도의 학습을 시켜야 되지만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마 3,000장 정도 이 보정이 된 사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 장만 보정을 해가지고 이 한 장으로 학습을 시켜준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보정을 쭉쭉쭉쭉 하면 됩니다. 이렇게 원래 내가 하던 대로 이렇게 보정을 쭉 해나가시면 돼요. 네,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보정이 완료가 되었다. 이러면은 여기 파일명이 보면은 1399라고 되어 있죠. 1399. 그 다음에 이마젠으로 넘어와가지고 보면은 프로젝트라고 아까 왔던 데가 있죠. 여기에서 이제 AI 프로필로 갑니다. 여기에서 AI 프로필로 온 다음에 나만의 프로파일 만들기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하고 라이트 퍼스널 AI 프로필과 이제 퍼스널 AI 프로필이 있는데 퍼스널 AI 프로필은 3,000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장만 가지고 시작을 할 수가 있는 라이트 퍼스널 AI 프로필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프로필 이름을 정해 줘야지 돼요. 이때 저는 몽골 랜드스케이프라고 그렇게 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몽골 랜드스케이프라고 정하고 보시면은 사전 설정 업로드라고 되어 있죠. 내 사전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라이트룸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사전 설정 그게 어디 있냐 이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사전 설정이라고 있죠. 요 사진 설정에 있는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요걸로 내가 만든 파일을 사전 설정을 등록을 해 놓으면은 바로 사전 설정으로 찾으셔도 되는데 굳이 등록을 안 하시고 그냥 내가 만든 파일 하나 요거 있죠. 요게 이제 아까 봤을 때 1399였죠. 1399 찾아보기를 눌러가지고 원본 파일의 위치를 찾아가시면 되는데 지금 XMP 파일로 되어 있죠. 모든 파일로 했을 때는 원본 파일이 다 있는데 XMP 파일이 이렇게 없다. 이럴 경우에는 XMP 파일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때는 뭐 당황하지 마시고 얘를 갖다가 내보내기를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내보내기를 선택을 해 주시고 이 파일 이름을 원본으로 이렇게 원본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나머지 건드릴 거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내보내기를 한 다음에 적당한 위치를 찾아주는 겁니다. XMP 파일을 내보내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라이트룸 환경 설정을 사이드카 XMP가 항상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은 문제가 안 된다. 그냥 바로 XMP를 가지고 오면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1399 폴더를 만들어 가지고 이 폴더 안에 내보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1399 폴더 안에 1399라는 원본 파일과 XMP 파일이 같이 들어있죠. 요 XMP 파일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찾아보기를 누른 다음에 여기 루빅스로 가가지고 우리가 만든 1399의 XMP 파일을 찾아서 눌러주시면 된다. 이게 귀찮다. 그러면 라이트룸에서 이 상태로 간 다음에 여기 현상 모드에 들어가가지고 사전 설정에서 사전 설정 만들기 이 사전 설정 만들기로 내가 만들어주면은 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선택사항이라는 거예요. 선택사항 어느 게 더 편한지 내가 이거를 갖다 사전 설정으로 계속 쓸 건지 아니면은 이거를 이마젠에서만 쓸 건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편리하신 대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다시 이마젠으로 돌아가 가지고 이렇게 XMP 파일을 잘 가지고 왔죠. 그 다음에 다음을 눌러주기만 하면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설문조사를 해야 됩니다. AI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XMP 파일을 만들었는지 혹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골라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요거는 상당히 밝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둡다 이러는데 이제 만약에 잘못 눌렀어요. 지금처럼 그러면은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밝기 같은 경우에는 나는 적당한 중간 정도가 낫다. 그 다음에 이제 노출값도 보시면은 적당한 게 낫죠. 그리고 나서 익스포즈에서 이제 지금도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쭉 보면은 중간값이 있어도 계속 낮고 그 다음에 템퍼레처 색온도가 있죠. 색온도도 중간값 정도가 난 것 같다. 그리고 다시 또 템퍼레처 선택하게 돼 있죠. 중간값이 제일 낮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살짝 여기 그 블루톤으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틴트 값이 있죠. 여기 마젠타 그린으로 돌아가는 값,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중간 값이 낫고, 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살짝 그린 쪽으로 가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중간 값, 요렇게 해서 프로필 구축을 클릭을 해 주시기만 하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이마젠 AI가 내가 올려준 XMP 파일과 지금 여기 설문조사를 통한 그런 조사를 통해 가지고 프로필을 만들어 놨어요. 이 프로필로 편집하기를 눌러도 되고 나중에 하기를 눌러도 되는데 지금은 살펴보기 위해서 그냥 나중에 하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AI 프로필에 봤을 때 프로필 이름이 몽골 랜드스케이프라는 게 들어와 있죠. 그래서 여기 상태를 보면은 사용 준비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이 내가 만든 AI 프로필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프로젝트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가장 쉬운 이제 편집 모드를 바로 아까 만든 프로젝트 여기에서 별 3개 선택된 것만 하겠다 혹은 조금 더 하겠다 이러면은 여기 오른쪽에 점 3개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편집을 위해 전송이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내가 이렇게 선택된 사진들이 쭉 나옵니다. 현재 필터 보기에 모든 사진 162장으로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별 3개짜리가 162장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 조금 더 만지고 싶다. 내가 이런 것들은 이제 풍경이 아니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빼주고 싶다. 이러면은 얘네들을 별 2개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은 바로 빠져요. 바로 빠지기 때문에 보시다가 이거는 풍경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지금 뭐 나는 필요 없는 사진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를 선택을 쭉쭉 해가지고 이렇게 빼주시기만 하면은 됩니다. 빼주시기만 하면은, 다시 뭐, 요게 한 장당 이제 60원 정도 드는 거니까, 굳이 필요 없는 거, 이런 거 뭐 돈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나머지 내가 이제 안 하고 싶은 애들은 쭉, 선택을 해가지고, 다 이제 빼주시기만 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이제 그 풍경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전부 다 뺐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제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전체를 다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128장 사진이 나오죠. 128개를 이제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작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도 한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128장의 사진 편집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편집할 사진 선택이 있죠. 128장. 그 다음에 다음을 눌러가지고 AI 프로필을 뭐를 쓸 거냐. 내가 아까 만들어 놓은 게 있죠. 몽골 랜드스케이프를 쓰겠다. 그 다음에 이 사진이 뭐냐 이러면은 풍경 자연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자르기를 하겠느냐 이러면은 자르기도 하겠다. 그 다음에 삐뚤어진 거 직선화 하겠냐. 풍경이니까 직선화 하면 좋죠. 그 다음에 부드러운 피부톤, 피부는 거의 없죠. 그 다음에 피사체 마스크도 필요 없을 것 같고 치아 미백 이런 것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배경 마스크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타 AI 도구들이 있어요. 인물 사진 자르기도 있고 얼굴 사진 자르기 그리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 이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쭉쭉 선택을 하고 필요한 것만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128장의 사진이 선택된 AI 도구를 사용하는데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요금 보기 이렇게 하면은 보시면은 여기 크롭하는 추가적인 AI 도구에서 크롭하는데 0.01달러 그리고 인물 사진 자르기 뭐 직선화는 0.01달러 피사체 마스크 0.01달러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15원에서 뭐 한 30원 정도 요런 정도 장당 추가가 되니까 100장을 하더라도 15원에 100장이면은 1,500원 정도죠. 그래서 뭐 크게 뭐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이제 다 선택을 다 했다 그러면은 이제 에디트를 눌러가지고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포토라는 데서 이제 업로딩을 하는데 이게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편집 중 요렇게 이제 뺑글뺑글 돌아가는 게 있는데 요게 다 되면은 편집된 사진을 바로 라이트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편집이 완료가 되면은 검토를 위해 다운로드 하기가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해서 새로운 카탈로그를 받아 놓으시면 돼요. 보시면은 이제 카탈로그가 잠겨 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카탈로그가 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라이트룸을 잠깐 종료를 시켜주고 다시 시도하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그대로 편집본 다운로드를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편집본을 다운로드하면은 편집을 위해 제출된 사진의 이전 편집본을 덮어쓰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이전에 있던 라이트룸에서 내가 뭐 따로 만졌던 것들을 내가 덮어쓰게 된다. 그런데 만진 게 없죠. 그래서 그냥 계속하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다운로드가 완성이 되고 라이트룸 카탈로그 열기가 있죠. 그러면은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아까 열었던 이제 이 카탈로그가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선택한 사진들이 어떤 거냐, 그리고 편집이 완료된 게 어떤 거냐 보면은 여기 편집에서 이제 편집 완료된 것만 보면은 요거를 눌러주면은 편집 완료된 것만 이렇게 뜨죠. 이렇게 보시는 대로 AI가 각 사진을 분석을 해서 제가 준 프로필의 스타일대로 이렇게 잘 보정을 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면은 여러 가지 값들이 다 적용이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뭐 색조라든지 채도, 제가 만진 값들 이런 것들도 최대한 여기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잘 반영이 되어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AI를 다시 한번 조금 더 학습을 시켜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미세 조정을 조금 더 해주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 이 사진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어둡다. 그러면은 조금만 더 밝게 이렇게 가고 흰색 계열도 조금만 죽여가지고 이렇게 보정을 해 주신 다음에 이 데이터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다시 넘겨주는 거예요. 다시 그 이마진 AI로 넘겨줘서 조금 더 내가 원하는 스타일에 맞게 앞으로 더 맞게 다시 한번 학습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도 보면은 멋지게 잘 돼 있죠. 제가 원하는 대로 여기 컬러 대비도 굉장히 강렬하게 되어 있고 뭐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만 더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맞춰 준다, 이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렌지색이 너무 과하다 이러면은 여기에서는 오렌지색을 조금만 더 죽여주고 그 다음에 채도 녹색을 조금만 더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각 사진마다 보정을 조금씩 더 해줍니다. 만약에 더 필요한 게 있을 경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굉장히 잘 되어 있다.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균형 잡히게 잘 보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마젠 AI를 갖다가 단 한 장의 사진을 가지고 이용을 했을 때도 엄청나게 굉장히 빠른 워크플로우, 이 작업 순서를 따라갈 수가 있게 된다. 이 점을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가격과 비교를 해서 한 번쯤 사용을 해보신다면은 여러분들 사진 작업에 이제 귀찮은 작업들 이런 것들이 대폭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런 것들을 일일이 알아서 내가 이제 조수를 시킨다든지 뭐 다른 사람들한테 이걸 부탁을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다. 더보기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을 하신다면은 1,500 크레딧에 미리 보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을 직접 사용해 볼 수가 있는 크레딧을 제공을 해 드리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이 잘 작동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 스타일과 맞는지 이런 것들을 잘 비교를 해서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점,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제가 오늘 해드린 것과 똑같이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잘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 한 장으로 학습을 했는데도 이 정도 성능을 보여준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전에 사용을 하셨던 뭐 사전 설정이라든지 프로필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왜냐하면은 내가 찍은 사진의 노출도 다 다른 거고 이미지가 다 다른데 그거를 인공지능이 알아서 판단을 해가지고 적당한 내가 지시했던 이 학습 데이터와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게 적당한 값으로 알아서 조정을 해주는 이런 것들이 AI 시대, 이 인공지능 시대의 강력한 기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이 시간에는 이마젠 AI를 훨씬 더 깊이 있게 사용할 수가 있는 완전 전문가 모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